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제일 기쁘게 반응하세요? 사람이 갑작스럽게 편안해지는 말이 있고 갑작스럽게 기분 나빠지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는 게 워낙 많은 사람을 상대하고 만나다 보니까 한마디라도 한 사람이 들었을 때 그 나머지 하루가 즐거운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들어. 이런 얘기를 하면 뭔가 솔직하고 직선적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건 좀 무례한 게 아닌가. 그 사람의 남은 하루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러 말하는 표현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뻐요. 본중 최고예요. 감사해요. 진짜 편안해지네요. 덕분이에요. 고마워요. 그런 얘기를 좀 연습을 하는데 오늘 모시는 이분은요. 그냥 별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그냥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뭘까 이렇게 제가 결이 거친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머리를 빗게 돼요. 그만큼 만나는 그 순간 존재만으로도 참 고운 결이 느껴지는 여배우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인생의 새로운 봄이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꽃 같은 여배우 배우 이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흡입력 있는 연기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배우 이봄. 지난해 영화 죄 많은 소녀로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충무로의 별로 떠오른 그녀는 막연한 기다림을 견뎌야 하는 배우라는 직업이 때론 힘들지만 늘 자신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배우 이봄 씨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제가 고등학교 1층이었어요. 코스가 회사 대표님이 전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30cm 정도를 잘랐었어요. 머리카락을 기부한 게 흑제가 됐었구나. 저희 집안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거의 저희 미랄이시군요. 네네. 네. 그래서 모두 믿음으로. 박수 소리 유난히 크네요. 오늘 이렇게 남자 스태프들이 또 그 중에 한 분이 유독 들떴어요. 봄 씨 덕분에. 감사합니다. 스튜디오에도 좀 봄이 온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순간 제가 왜 그렇게 소개를 했는지 아실 것 같아요. 너무 뭐랄까 진짜 막 하늘하늘한 느낌? 실제 성격을 고백해 주세요. 실제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아니죠? 아니죠? 실제 아니지. 목소리 같은. 네, 그렇죠? 그래줘야 돼. 이제 막 애기 같은 느낌이라. 자, 우리 배우 이봄 씨와 함께 1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 지금 이봄 씨가 연기자로 내공이 한 어느 정도인지요? 몇 년 되셨어요? 시작했던 거는 선생 김봉두라는 난 좋은데 말이오. 에휴, 야, 니도 바보 아니나? 이게 더 작전 짜는 거요. 봐라. 내 인연!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누나를 불안했냐? 와. 2003년도에 개봉했던 영화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역 출신이시군요. 네. 아하.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활동을 안 했었고 공부 대학교로 때문에. 와서 네네. 잘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옳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 지는 지금 한 4, 5년 차 된 것 같아요. 와, 그러면 뭐 일단 데뷔 연도로 쳤을 때는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네, 중간에 공백기 빼면은. 자, 일단 우리 이봄 씨. 요즘 근황이 좀 궁금해요. 요즘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요즘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작년 10월에 저희 장편 영화 죄 많은 소녀가 뉴커런트 부문에 진출을 했었거든요. 진짜? 아니, 제목이 죄 많은 소녀예요? 네네. 제목 진짜 끌린다. 그죠? 네. 소녀랑 죄 많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질 않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죄 많은 소녀. 제목부터. 반응이 꽤 좋았던 것 네, 같아요. 엄청 좋았어요. 그때 저희 막 부산국제영화제의 꽃이다. 막 이런. 아니 이런 국제영화제에서 평가가 또 그렇게 오면 국내 개봉에도 이점으로 작용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곧
가을에 개봉할 예정이고요. 어머, 그럼 우리 이봄 씨 얼굴 보기 힘들어지겠네. 잘 잡았네, 일찍. 네, 유망주 잘 잡았네요. 감사합니다. 얼굴 뜨거워서. 아, 그래도 진짜 부산국제영화제에 그렇게 수작을 또 열연해낸 배우를 모시고 하니까 기분이 굉장히 우쭐해지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 영화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 네네. 그리고 상영회 개봉하기 전에 이제 상영회가 몇 번 있었어요. 음. 그 영화제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 일정 소화했었고 그리고 단편 영화 계속 찍고 있어서 지난주에 단편 영화 하나 끝나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인터뷰 이 힐링 그렇구나. 토크를 위해서 네. 우리 잠깐 이렇게 쉼표 찍고 여기서 네. 좀 쉬다 가시면 되겠네요. 네네 너무 좋아요. 여기 편안하게. 네. 예. 근데 사실 단편 영화 작업이라는 게 다양한 역할을 또 해내야 되고 캐릭터 자체가 아주 섬세해서 표현하기 힘든 게 있는가 하면 아주 격해서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네네. 봄 씨는 주로 단편 영화에서 어떤 역할을 많이 맡아요? 단편 영화는 진짜 다양한 그쵸. 캐릭터를 맞아요. 네, 한 2, 3일에 다 끝나는 것도 음. 있고 일주일씩 하는 것도 있긴 한데 아니면 뭐 지금 촬영했다가 다음 달에 또 촬영하고 이렇게 길게 호흡이 가는 것도 있는데 되게 금방금방 끝나잖아요. 준비하는 기간부터 끝나는 것까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었어요. 제가 단편 영화 시작한 건 작년부터인데 거의 한 달에 한 작품, 많게는 두 작품씩도 막 했었거든요. 이게 배우한테는 정말 훌륭한 필모그래피인 것 같아요. 네네, 단편 영화로. 정말 예. 좋았어요. 재밌고 그쵸. 네,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시나리오를 접하고 많은 캐릭터를 접할 수 있어서 저한테 많이 공부가 됐었고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작품, 역할 있어요? 역할. 단편 영화에서요. 되게 극단적으로 두 개가 생각나는데 제가 고등학교 일진이었어요. 코스가 아주 없진 않은데 아까 얘기할 때 보니까. 그래서 엄청 격하게 막 평소에 안 하던 행동도 많이 하고 네. 또 그 역할을 위해서 뭔가 연습한 것도 있고 뭐 욕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원없이 받겠네. 네네. 근데 이제 복수를 당해요. 어머, 단편에서 다루기 힘든 좀 장르이긴 했었는데 뭐 그- 일진 왕따 이런 아니요. 문제예요? 폭력? 그 살인 뭐 이런 사실 요즘 그렇게까지 우리가 갈 것 같다라는 불안감을 갖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제가 괴롭혔던 친구가 저희 때문에 뭐 어머니도 사고로 잃고 이런 되게 굉장히 극한 복수, 상황까지 와서 잔혹한 네, 복수. 저 잔혹한 복수를 하는데 장편에서 해보지 못했는데 단편에서 짧은 기간 준비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다 보니까 좀 힘들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은 걸 배웠던 진짜 독한 캐릭터네요. 네, 진짜 독하게 네. 했었던 기억이 있고 죽임을 당하는 네, 마지막에. 네. 그리고 극단적으로 다른 건 하나. 극단적으로 다른 건 완전 너무 행복한 가정 이야기, 엄마와 딸의 이야기. 엄마와 딸이 서로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분명히 딸이 엄마에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랬다가 여행을 통해서 엄마를 너무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모녀의 정이 다시 샘솟는 그런 사실 그 장편에서는 다루기 힘든 것들을 단편에서 다룰 수 있는 건 바로 일상이잖아요. 네네. 우리가 쉽게 지나칠 수 있고 간과할 수 있는 일상. 네네. 그래서 단편의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네. 예. 그 아까 일진 역할을 얘기하니까 문득 저는 이제 보질 못했지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란제리 소녀시대. 네. 예, 란제리 소녀시대가 K본부에서 했던 네네. 방송인데 매니아층이 좀 두텁게 형성돼 있더라고요. 아, 네네, 맞아요. 예, 거기서 귀자 역할을 맡은 성이 뭐예요? 박귀자. 굉장히 뻑뻑한 이름인데 박귀자인데. 그런 캐릭터였어요. 성격이 그러니까. 하는 행동도 그렇고. 예, 굉장히 얄미운 밉상 연기하셨어요. 너무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많고 이루고 싶은 건 많고 1등이고 싶고 뭐 욕심은 많은데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년 2등 막 그런 질투심에 좀 있기도 하고 약간 꼬여 있는. 네네. 근데 강자한테 약하고 약한 자한테 강하고 인간의 본성이네요. 근데 자존심이 굽혀지는 건 싫은데 강한 애 앞에서 너무 약해지고 진짜 역할 연기하면서 많이 웃었겠다. 아, 네, 재밌었어요. 막 되게 못된 말을 하고 못된 행동을 하는데도 네. 그게 너무 이해가 웃기잖아요. 가는. 네. 재밌고 귀여워가지고 그쵸. 그 캐릭터가. 소녀시대인데. 네. 그래서 출연하는 배우들끼리 막 그 장면만 하면 애들이 치고 재밌게 촬영했었어요. 그래도 좋은 기억들이 촬영장에 많이 있는 네, 네, 경우잖아요. 네, 네. 봄 씨 같은 경우는. 네. 네. 그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진짜 그쵸. 추억도 많고
많고. 네, 그쵸. 맞아요. 모든 기억이 추억이 될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이야기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모든 기억들이 또 트라우마인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비해서. 네. 자, 그럼 뭐 트라우마도 추억으로 바꿔주시는 우리 하나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봄 씨는 그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아니요. 아, 저는 성인이 되고 난 후에 저희 그 회사 대표님 지금 회사 대표님. 네, 전도해 주셨어요. 어.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믿음이 생겨서 제가 더 열심히 막 이 교회를 많이 예배 듣고 막 그랬었어요. 보통 회사 대표님이 전도를 한 케이스가 왕왕 있네요. 아, 그래요? 예전엔 좀 드물었었는데 바람직한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진짜. 그런 분들이 계속 대표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그 대표님하고 인연을 맺게 된 건 몇 년도부터예요? 한 5년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4년? 그럼 다시 연기를 시작하게 된 그 즈음에 네네, 만나게 되신 대표님을 거예요? 만나고 아하. 다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너무 다행이다. 네. 왜냐면 근데- 신앙으로 중무장하고 출발하니까. 네네, 그게 진짜 좋았어요. 처음부터 배우라는 직업이 뭐 굉장히 기다림이 많은 직업이고 거절도 많이 당하고 세상에서 좀 공격받는다고 해야 하나? 그렇죠. 유혹도 아무래도 많고. 노출이 많은 직업이니까 네. 이렇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 위치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대표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속 제가 무슨 고민을 말하면 항상 대표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금방 이게 녹더라고요. 치유되고 네. 네, 같이 교회를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랬어요. 가장 건강한 방법으로 진짜로. 네, 맞아요. 배우의 삶을 살아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역할을 맡았어요. 벌써 지난 1년만 하더라도 단편 영화로 네. 하루에 한 달에 한 번이면 12번의 가면을 쓴 건데 네, 네. 그때 어떤 베테랑 연기자가 그러시더라고요. 배우는 그렇게 한 번씩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쓸 때마다 자기 인격의 한 구탱이가 잘려 나간다고. 그래서 빨리 치유하고 새살 돋고 그다음 가면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저는 그 인터뷰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려고 배우분들께서 뭐 시리즈물 영화를 쭉 보신다거나 여행을 갔다 오신다거나 맞아요. 네, 본인만의 그런 치유법이 극복하는 있죠? 네, 네.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맞아요. 저는 촬영하기 전에도 그렇고 하는 동안도 그렇고 끝나고도 계속 기도로 많이 하니까 네, 다음 작품 만날 때 어렵지 않고 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되게 강해요. 이 안에 심지가 굉장히 길게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배우신 것 같아요. 역할을 위해선 정말 물불 안 가리겠구나라는 포스도 느껴지고, 예, 사뭇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열정이 머리를 이렇게 딱 자른 적도 있다면서요. 네네네. 영화 안에서 어떤 영화였어요? 영화 아니고 제가 평소에는 머리를 아예 건드리지 않거든요. 어떤 역할을 만날지 모르니까. 길러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길었었어요. 좀 귀신, 제가 봤을 때 너무 귀신 같은데 이럴 정도로. 그래서 단발을 하고 싶긴 했는데 역할을 네. 맡으면 자를 수 있는데 그쵸. 네, 어떤 역할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고 있다가 란제리 소녀시대가 딱 칼단발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였구나. 네네. 그래서 거의 한 30cm 정도를 잘랐었어요. 아, 그래서 그 머리카락을 기부한 게 또 화제가 됐었구나. 네. 머리카락을 기부하게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 어디다 기부를 하신 거예요? 아, 그게 백혈병 소아암 협회라고 그 소아암, 백혈병 그 앓고 있는 환우들 있잖아요. 네. 계속 화학적으로 그 치료를 하니까 그렇죠. 약물 치료도 화학 치료를 하고, 하니까. 네,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빠지거든요. 맞아요. 예. 그 친구들을 위해서 이게 가발을 하나 만들려면 한 25명에서 30명의 그 모발이 필요하대요. 건강한 아, 모발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들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기부를 받으세요. 아. 근데 이게 건강하고 30cm, 25cm 정도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머리 아무것도 어차피 안 했었고, 네네. 근데 그걸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자르게 되면 꼭 거기 기부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아. 바로 머리를 자르게 됐고, 네. 그래서 바로 그냥 미용실 가서 묶어가지고 뚝 다르게 잘라서. 안 자르고 네. 이렇게 확 잘라서 바로 보냈었어요. 아. 근데 저는 역할이나 일 때문에 단발을 하게 돼서 그렇게 기부를 할 수 있었지만 제가 그래서 찾아봤는데 일부러 머리를 길러서
하시고 기부하시고 또 머리 길러서 기부하시고 하시더라고요. 와, 대단하시다. 네, 진짜 그 멋있다고 생각을 해서 SNS에 뭔가 단발 변신, 단발이 그때 유행했었어요, 그쵸, 작년에. 예, 똑단발. 네, 똑단발. 그래가지고 그런 변신을 하실 분이라면 어차피 긴 거 이렇게 자르지 말고 한 번에 확 잘라서 같이 하자고.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 네, 친구들한테도 많이 얘기하고. 저도 머리 지금 길게 기르고 있는 동생들한테 다 얘기를 해줄게요. 단발하고 똑단발이나 싶으면 커트를 원하면 묶고 잘라서 기부해요. 네, 아, 길게, 긴 그렇네요. 상태로. 네. 자, 우리 이봄 씨가 뭐 지금 이렇게 간간히 이력을 얘기해 주셨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모아보면 청주대 연극영화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자, 영화 갑니다. 시간 이탈자, 뷰티 인사이드. 예, 이것도 유명한 영화죠. 소녀괴담, 드라마 가화만사성, 너를 기억해, 란제리 소녀시대 등 뭐 아주 다수의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배우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립영화 우리 손자 베스트, 예, 그리고 컴 투게더, 아까 말씀하셨던 죄 많은 소녀에 출연하면서 뭐 지금 한간에는 독립영화의 블루칩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습니다. 핫해요, 굉장히. 연극영화과를 갈 정도면 이미 어렸을 때 가닥을 잡았다고 봐야죠. 네네. 예. 선생님 몽두를 촬영하고 난 다음부터는 쭉 나는 배우가 돼야겠다. 그리고 가족들도 다 너는 배우가 될 거잖아. 네, 전 장래희망이 배우였었어요. 선생 김봉두는 어떻게 출연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연기를 시작했던 게 제가 굉장히 소심한 아이였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께서 7남매 중에 막내세요. 거기 또 제가 막내여서 서열 중에 정말 네네. 가장 아래쪽에 네네. 있구나. 맨날 귀여움 받는 애기였는데 그렇네. 사촌 언니들이 다 그러니까 저랑 한 20살씩 차이 나고 그래. 거의 네네네. 이모뻘 막 네네.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 손에 키워졌었는데 할머니랑 같이 있으면 언니들이 이미 취직을 했으니까 할머니께 선물도 사다 드리고 막 떡볶이 사다 드리고 그런 모습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할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근데 저랑 할머니랑 맨날 누워서 TV를 봤었어요. 네. 항상. 그래서 저 TV에 나오면 할머니가 즐거워하시지 않을까? 자랑거리가 되고 싶은 마음에 그 연기학원 포스터를 보고 뜯어서 집에 가서 나 이렇게 다니고 싶다고 한 거죠. 정말. 근데 어머니께서는 너처럼 내성적이고 전 진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도 없고 집에서도 말도 안 하는 아이였는데 너처럼 그런 내성적인 애가 어떻게 하려고 해라고 하시면서도 저는 과자 사달란 말도 못하던 친구다 진짜? 보니까 그래서 뭔가 해달라는 게 처음이었어요. 진짜 처음.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엄마가 보내주시고 안 해줄 수가 없네. 네네. 그러다가 오디션이 있어서 영화 오디션을 봤는데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됐지? 그렇게 내성적이라서 과자 사달라는 돈 말도 네. 못하던 네. 친구가 근데 카메라 앞에서 그 전에 한 오디션이 몇 번 있었는데 네. 제가 저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는 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렸었대요. 제가 너무 떨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구나. 네네. 근데 선생님 몽드 할 때는 이제 한 4개월 정도 연기학원 다녔을 텐데 어머니께서 자 이제 너 해보고 싶은 거 해봤으니까 그만하자고 하셔서 네. 또 싫다고 말 못하니까 네 하고 마지막 오디션이었어요. 진짜 다리 덜덜덜 떨면서 막 소리 너무 크게 이게 내 마지막 기회다. 네네. 근데 감독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오디션을 보신 거예요. 연기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시다가 네. 마지막 오디션을 봤는데 저를 딱.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네.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꿈이 접힐 뻔했네. 네. 그때 선생님도 촬영 안 했으면 아마 지금 연기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예, 어머니. 네네. 그러니까. 자아를 찾았네요. 네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연기자가 되겠다 확고해지고 네. 연극영화과까지 가고 네네. 연극영화과 가서는 어땠어요? 연극영화과만 가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예. 연극영화과 가면 네. 감독님들이 찾아와서 오디션 보고 난 막 이제 사인 연습해야지. 맞아.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네. 변하는 게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연극은 제가 영화로 시작을 했고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를 많이 보고 했었는데 연극이라는 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학교가 제가 연극영화과에서 연극과 연기 전공이에요. 연극과 연기 전공. 네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당연히 연극을 올리는 그런 그렇죠.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연극 연기를 학교에서 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관객들과 같이 이렇게 호흡하는 호흡하는 게 느낌. 진짜 재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기의 재미를 더 알게 됐고 그래서 연기도 좀 뭐랄까 좀 달라졌달까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확실히. 네네. 그쵸. 그리고
에너지가 많이 생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빠샤 뭐 이런. 그래서 할 수 그렇죠. 있다. 근력이죠, 그게. 네. 네. 그래서 저희 대표님도 만나고 그렇게 아, 네, 그렇구나. 하게 됐어요. 근력을 키우셨구만. 네, 진짜. 그러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근력 키워가지고 아주 건강한 방법으로 지금 네. 그러니까 부모라면은 만약에 연기 공부를 하는 자녀에게 이런 코스를 추천합니다라고 해주고 싶은 그런 모범적인 답안이 아닐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네. 아, 성인이 되고 나서 이제 출연한 첫 작품이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소녀괴담이요. 아, 소녀괴담. 영화. 그 공포 영화 아니에요? 네, 맞아요. 어떤 역할이었어요? 제가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인데 김소은 언니가 아, 저를 예. 감싸면서 왕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네, 경우가 비일비재하죠. 네, 괴롭힌 친구들이 왕따 이제 대상이 바뀌죠. 네, 대상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저를 감싸주다가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외면을 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중에 자살을 하는데 이제 복수를 해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괴담이죠. 네네. 에. 그래서 저도 그 복수가 공포 영화 찍으면서도 무섭지 않아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공포 영화 찍을 때는 자식 만만치 않은데. 귀신 분장하고 라면 같이 먹고 막 이렇게 의자가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옆에서 스태프분이 의자 이렇게 들고 있고 막 아, 그런 거 다 그런 게 보이니까. 근데 영화 볼 때 무서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편집을 엄청 네, 네. 완전 다르게 하잖아요, 또.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면서도 내가 저걸 찍었어 막 이런다면서요. 맞아요. 그 공포 영화는 어떤 도움이 돼요? 연기를 할 때? 그때는 근데 공포스러운 부분이 제가 연기한 주 부분은 아니었고 왕따를 당하는 그 그렇지. 친구의 심리 표현이 주된 연기여서 잘 아시겠네. 표현을 잘 못했다면. 네네. 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막 울까? 막 이렇게 애들한테 괴롭힘을 당할 때.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부끄럽잖아요.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그치. 상태에서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그 눈물은 계속 나고 뭐 이런 그런 분석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렇죠. 경험치가 많을수록 또 분석의 폭이 넓어지니까 재밌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봄 씨 만나서 얘기 듣는데 되게 연기가 재밌겠다라는 생각. 진짜 재밌어요. 신선하고 푸릇푸릇한 느낌. 영화도 제일 처음 영화로 이제 데뷔를 했을 때는 아직 어렸을 때니까 나중에 영화를 찍으면서 참 매력 있는 장르다라고 느꼈다면서요. 네네 진짜 근데 그 어릴 때도 재미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현장 학습하는 느낌 그런 게 좀 그쵸, 있었는데 뭘 좀 모르고 감독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지금도 감독님 도움을 많이 받지만 영화를 하면 시나리오가 나와 있고 그걸 분석을 열심히 해서 그다음에 촬영을 하는 긴 호흡 동안 거기에 집중을 하고 사람들과 많은 소통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끝나고 나면 굉장히 아쉽고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기가 힘들긴 한데 그렇죠. 네. 바로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고 네,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필요한 건데 맞아요. 근데 이제 가끔 궁금한 건 저 배우는 저 역할을 소화하는 동안 신앙생활은 어떨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완벽하게 거리를 두기가 쉽지 않잖아요. 인간이니까. 예를 들어서 막 못되고 나중에 죽임당하는 그 역할을 맡을 땐 몰입이 될 텐데 그럴 때는 하나님과의 거리 조절을 어떻게 할까 되게 궁금했어요. 저는 촬영하러 가기 전에 보통 새벽 기도를 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게 굉장히 뭐랄까 나쁜 행동이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연기할 때는 그냥 그 전에 이미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저 오늘 집중해서 진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 영화에 이 작품에 누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작품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고 보는 사람의 감동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작용을 진짜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로 갑옷을 먼저 입는구나. 네네 촬영 전에도 계속 기도. 그 방법. 그러니까 참 그게 물론 신앙생활을 이제 저도 하고 있지만 배우가 아니니까 와 저거 컨트롤 어떻게 할까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근데 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작품을 놓고 먼저 맡기는군요. 네네네. 근데 그게 제일 편하긴 할 것 같아요. 맡기는 게. 맞아요. 네, 그럼 현장 가서 확 또 달라지니까. 그러면 봄 씨는 그 대표님 소개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조금씩 알아져 간 건가요? 아니면 어느 날 문득 정말 손바닥 뒤집듯 이렇게 나에게로 말을 걸어주신 거를 느낀 건가요? 저는 손바닥 뒤집듯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조금씩 알아가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갑자기 들어요. 그렇죠. 내가 네. 각성을 손바닥 뒤집듯 한 것뿐 네, 네, 그분의 네. 작업은 이미 일찌감치 시작되고 있었던 네, 게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어떤 자극이나 큰 뭔가 그런 걸 느끼면 이렇게 깨닫는 거가 그런 게 있어서 그쵸. 저는 어느 그 날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생각해보니 지금 갑자기 떠오르기에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안아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계속 이렇게 이끌어주셔서 제가 그 순간 그걸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그건 같아요. 언제였어요? 그 순간은? 그때가 제가 사실 제가 성격이 막 힘들거나 그래서 막 울더라도 시간 지나면 그때 내가 왜 울었더라? 막 이런 성격이에요. 진짜 배우하기 좋은 성격이에요. 그래서 빨리 털어야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도 그날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그게 쌓여 있던 것들이 갑자기 엄청 힘들고 막 너무 배우하면서 아마 계속 거절을 당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저는 문득문득 나 지금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지금 빨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있는데 그날 수요 예배였던 것 같은데 대표님이랑 같이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때 한번 뭔가 감사함, 눈물, 은혜로움 같은 걸 그게 가장 정직한 반응이 아닐까 싶어요. 네, 네. 몸이 보이는 이유가 없이 그냥 네. 흐르는 눈물, 네. 감동, 네, 맞아요. 그다음 찾아오는 평화. 네. 잘 될 것 같아 다음은. 뭐 그때 죄송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맞아요. 나 진짜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계속 저를 이렇게 예뻐해 주시고 계셨어요. 막 어떻게 이러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해가 안 되게 맞아요. 못됐는데. 맞아요. 용서하지 마세요. 막 이랬어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그때 그걸 쏟아내고 난 후에 평화와 그 감사하는 마음은 진짜 억만금을 줘도 바꿀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아마 그 느낌 때문에 서로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감사한 건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이게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매번 매 순간 감사하겠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 이건 정말 감사해요. 저는 계속 기도할 때 제가 조금 흔들리는 순간이 올 수 있고 그런 순간이 온 적도 있었고 그래도 꼭 저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느낄 때마다 진짜 다행이다, 진짜 감사합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좀 흔들리거나 세상에 좀 뭐랄까 유혹에 빠지거나 할 때 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잡아주세요. 그 마음을 주세요. 네. 교회 가야 돼. 네네네. 솔직히 오늘 피곤해서 가기 싫은 날 있을 수 있고, 있죠. 네, 갑자기 다른 약속이 하고 싶은 날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런 걸 극복하고 교회 가면 그래 가야지, 맞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느 순간 또 죄송하고.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마음. 아주 그냥 뭐 일상에 완전 하나님 개입이 이렇게 딱 견고하게 들어가 있네요. 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가장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제 안에서. 이건 뭐가 있을까요? 뭐 밖으로도 그렇고 안으로도 그렇고 바뀐 게 혹시 있다면. 감사하다고 말하고 감사하다고 먼저 생각하는 거. 오늘 아침에도 생각했는데 그 전에는 어떤 일이나 사소한 일들이 있을 때 다행이다, 럭키 막 이러거나 아니면 이거 왜 이러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작은 일에도 감사합니다. 진짜 다행이야. 진짜 감사합니다를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루에 오늘 감사했던 일을 떠올릴 때 되게 쉬워요. 그러면서 하루가 풍족해지고 내일이 기대되고 그런 삶이 달라졌어요. 기대가 돼요. 맞아요. 기대가 되죠. 네네. 사람이 힘들 때가 뭐냐면 당연할 때인 것 같아요. 뭐가 이렇게 다 당연하면 권태롭고 네네. 당연하면 또 불만이 생기고 이거보다 좀 더 뭐 대접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 짜증이 나고. 맞아요. 막 보상받고 싶고. 맞아요. 그게 감사가 우리한테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네. 모든 독을 다 녹여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맞아요. 오늘 아침 받은 은혜는 뭐였어요? 오늘 진짜 따끈따끈한.
신기했어요. 왜요? 제가 버스 타고 왔는데 네. 버스 타고 오면서도 계속 그게 신기했는데 제가 버스를 딱 탔는데 제가 분명히 카드를 갖고 교통카드를 들고 있었는데 없어진 거예요. 가방 안에 아무리 뒤져도. 그래서 일단 다른 카드로 하고 가다가 근데 그 카드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아이고. 시간이 늦으면 어떡하지 생각하다가도 돌아갔는데 그 자리에 딱 있는 거예요. 신호등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에. 많은 분들이 어머, 지나가는 횡단보도? 네네. 한 20-30분이 지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고. 그 카드를 주워서 진짜 다행이다 하고 버스를 다시 타고 왔는데 네. 오는 길에 이쪽을 보고 있다가 쓱 돌렸는데 아는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연락을 못 드렸던 제가 배웠던 교수님이 어머, 계시는 거예요. 진짜 어머. 종로에서. 대박. 그래서 교수님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교수님이 얘 왜 연락 왔지? 오랜만에 이렇게 멀뚱멀뚱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딱 받으시고 오랜만이야. 교수님 지금 종로에 계시죠? 그러니까 버스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나 지금 학교 가려고 교수님 저 봤어요. 그 연락이 돼가지고 네. 제가 근데 그 버스를 안 놓쳤으면 교수님을 못 뵀을 거고 그쵸. 교수님이 5월달에 그러면 보자 약속을 잡았는데 그러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늦지도 않았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아침인데 안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30분 일찍 도착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심지어 우리는 앞에 녹화가 좀 늦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얼마나 여유가 많이 생겼겠어. 맞아요. 거기다 얻는 거예요, 제가 하나. 맞아요. 다 감사합니다. 그쵸? 일상에서 이렇게 섬세한 구석구석에 있는 하나님 손길을 느끼는 게 제일 짜릿하다는 걸 전 참 뒤늦게 배웠거든요. 제가 봄씨 나이에는 야망에 불타서 온몸이 막 재가 되도록 그 야망에 하나님께 계속 조르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일상의 감사를 알게 되는 저 사람은 나보다 20년을 벌었구나라는 생각에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실패투성이의 삶 역시 굉장히 가치 있게 써주시기 때문에 그것 또한 구별 지을 수 있다는 은혜가 세상 감사해지네요. 너무 좋네요. 주님하고 시작되는 기도. 아까 흔들림 없이 해달라고. 네.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네. 그게 최고의 기도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봄 씨는 중보 기도를 하세요? 누군가를 위한. 왜냐하면 대표님이 항상 중보 기도를 하실 것 같아서 네. 그걸 보고 많이 배웠을 것 같아서요. 대표님 가끔 연락 오셔서 무슨 어떤 사안을 두고 중보기도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럴 때 있고 그리고 항상 이제 습관처럼 목사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처음 기도할 때 그런 것들부터 쭉 기도를 하긴 해요. 가족들 기도하고 요즘에 들어서는 제 기도보다 저는 뭐 주세요 이런 기도를 안 그러면 제가 힘들어져서 맞아. 줄 때까지 너무 초조해지는 거죠. 막 계속 기도만 근데 무슨 jut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보다 가족들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친척 기도도 그렇고 그렇죠. 네 어떤 문제나 어떤 고민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기도를 많이 같이 했고 그래서 저희 집안은 기독교가 아니거든요. 제가 거의 저가 미랄이시군요. 네네. 네. 그래서 모두 믿음으로 왔으면 좋겠다. 좀더 아직까지 했으면 그럼 좋겠다. 기도 중인 단계이면서 엄마 아빠가 다 지금 교회를 안 다니시고 있는. 네. 그러면 되게 스릴 있는 이제 기대가 되겠네요. 네. 왜냐하면 그런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도 되게 재밌거든요. 네. 맞아요. 처음엔 반대하셨는데 지금은 응원해 주세요. 교회 가고 기도하고 그러다 당연하다고 조금씩 기도 부탁할걸요. 네, 지금도 그죠? 네. 기도해줘. 막 이러면. 맞아요. 제가 맨날 그거 기도할게. 내가 그거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해줘. 그게 시작인 것 같아요. 기분 좋은 출발. 네, 행복해요. 그렇죠. 믿음의 동역자는 역시 대표님. 네, 대표님이 저에게 전도해 주셨고 요즘에는 그 연기하는 친구들 제가 친한 친구들이 다 믿음이 엄청 강해요. 신실한 친구들이에요. 그 지금 드라마 위대한 유혹자에 나오고 네, 있는 위대한 유혹자. 네, 네. 오한이라는 배우 있어요. 되게 통통 튀고 귀여운. 알아요. 네. 연기 진짜 잘하잖아요. 네, 엄청 귀여워. 약간 되게 개성 있게 생긴 친구. 네네네. 연기 정말 잘해요. 아 정말요? 네. 행복하겠다 그 친구 지금. 왜 그렇게 조연이잖아요. 네네. 친구잖아요. 근데 왜 저렇게 눈길이 가지?
천연덕스럽게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 영화도 친구한테 꼭 개봉하고. 전해주세요. 아, 네. 되게 좋은 배우가 되실 것 같아요. 꼭 전할게요. 네, 정말. 되게 행복해할 것 같아요. 예, 대한민국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배우가 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요. 네, 진짜 매력 아주 있어요. 예쁜 얼굴이라기보다는 개성 있는 네, 얼굴이잖아요. 실제로 보면 진짜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쁘거든요. 연기를 네. 잘해요. 그 친구도 되게 네. 신실하고 그리고 다시 만난 세계라는 드라마에 네, 나왔던 그 박성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아역 시절로 네, 연기를 네, 했던 네, 네, 네. 그 친구도 엄청 신실하고 해가지고 저희 카톡방이 있어요. 거기서 맨날 말씀 전하고 예배 들었던 거 얘기하고 네, 무슨 고민이나 어떤 대화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저보다 더 신실하게 저를 잘 이끌어주는 그게 좋은 친구. 필요하더라고. 네.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나 옛날에 나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 너무 힘들어. 혼자는 안 돼. 진짜 너무 그 친구들 필요해요. 정말 소중한 동역자 네, 필요해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꽁냥꽁냥 지들끼리 무슨 기도 제목 나누는 거, 아유, 애들 장난 같고 이렇게 제가 교만했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기도 좀 해줘. 동역자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좋네요. 앞으로 우리 정말 많은 포텐, 정말 잠재력이 있고 기대가 되는 배우입니다. 그래서 부럽기도 해요. 뭔가 이룰 것들이 훨씬 많은 그런 아주 푸릇푸릇한 그 시즌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배우 봄 씨가 갖고 싶은 미래, 또 누리고 싶은 삶, 기도 제목. 일단 제가 주연으로 대표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배우니까 그 정도의 비전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이 사람들에게 제가 죄 많은 소녀 촬영하고 난 다음에 뭐 관객과의 대화를 하거나 피드백을 받았을 때 마음이 치유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촬영할 때는 그런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대충? 이것도 스폰가요? 스포는 아닌데 조금 강해요? 힘들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하긴 죄 많은이란 수식어가 네. 붙을 때 쉽진 않을 거라는 네. 생각은 해요. 어떤 친구가 자살을 하고 난 후에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너무 좀 어둡다 아니면 좀 힘들다 근데 필요해요. 답답하다, 네, 느끼는 네. 분도 계신데 오히려 되게 위로가 됐다. 우리는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금방 잊어요. 예. 남겨진 사람들이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네. 예. 어찌 보면 그런 문화적인 콘텐츠 자체가 네. 사실 사람을 치유하는데 가장 친밀한 작업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렇게 건드려준다는 건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예. 잊지 않고 있다는 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실 때 되게 힘이 됐었는데 제가 그렇겠다. 대표작인 작품도 사람들에게 그런 영화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국내 개봉되면 저는 꼭 볼게요. 네, 꼭 그럴게요. 봐주세요. 예. 진짜 진짜 좋은 궁금해요.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얘기는 이제 비전, 네. 목표, 기도 제목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근데 죄 많은 소녀를 통해서 힐링한 그 피드백이 올 때 기뻤고 네, 네. 그래서 그런 작품을 대표작으로 가질 수 있는 배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머리를 잘라서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기부를 했는데 사람들께서 알아봐 주시거나 그래서 같이 동참해 주고 싶어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되게 또 행복하더라고요. 선한 영향력. 네, 저는 제가 좋아서 한 건데 제가 더 감사하고 제가 더 좋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 소소한 것들 제가 잊지 않고 계속 챙겨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확실한 꿈을 갖고 계시네요. 네. 영향력이라는 게 사실 억지로 하면 그게 별로 좋은 느낌으로 전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목표를 바라고. 네, 그리고 뭐 세금 감면을 원하고 선행을 베풀거나 기부를 하거나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어딘가로 봉사를 가거나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다 눈치채는 것 같아요. 네. 자기가 우러나서 스스로 기뻐하지 않으면 향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봄 씨는 하나님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다운 향기로 자기의 달란트를 이용해서 많은 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아서 듬직해요.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도 듬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좀 편안했어요? 네, 긴장을 해가지고 조금 긴장한 느낌이 아니던데. 긴장 풀면 좀 모르는 박 기자가 나오나? 네.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습니다. 그냥 계속 들여다보고 싶은 꽃이 있어요.
그냥 굉장히 별로 요란하게 말을 걸지 않는데도 오며 가며 들여다보고 있으면 한참 동안 시름 걱정 없이 예, 약간 그런 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그런 되게 말없이 들여다만 봐도 시우가 되는 그런 아주 예쁜 들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런 향기를 오래 간직해 주실 줄 네. 믿습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우리 봄 씨의 미래가. 그리고 그 개봉되고 나서 되게 이제 막 되게 잘 나가고 막 되게 유명해졌을 때 한 번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도장 찍어가지고. 네, 꼭. 고맙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